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좀 작나요? 더 갑시다. 이제 얘기할 거는 직교행렬의 특성이에요. 앞에서 우리 직교행렬은 각 행과 열들이 서로 행끼리 혹은 열끼리 서로 직교하면서 길이는 1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Q하고 결국에는 이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행렬이 있고 거기에 뭔가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역행렬이죠. 그래서 역행렬이 전체 행렬과 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역행렬 문제를 쉽게 비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직교행렬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직교행렬은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인 직교행렬은 벡터를 회전시켜주는 변환을 해준다. 정확히 씁시다. 직교가 회전 변환이라고 하면 뭔 소리야 싶으니까 직교행렬을 곱해주는 선형 변환 연산은 회전 변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회전 변환도 있고 대칭 이동하면서 회전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전 변환만 다룰 거예요. 한번 봅시다. 회전 변환이라고 하면 회전에 요구되는 게 뭐가 있냐면 벡터 길이는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전 변환을 했다고 했을 때 단순히 벡터를 회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는 유지돼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회전 변환은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하면 회전을 한 전이나 후나 서로 간의 상대적인 각도는 유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똑같이 회전하게 되잖아요. 한쪽만 갑자기 더 움직이고 한쪽은 조금 움직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회전하고 나니까 얘가 막 커졌어요. 이쪽으로 막 얘가 커졌어요. 그럼 이게 회전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서로 다르게 회전했으니까 왜곡도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길이가 유지되고 벡터 사이에 각도가 유지된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회전 변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벡터의 길이 뭘로 구해요? 내적으로 구하겠죠. 그 다음에 벡터 사이의 각도, 왠지 이것도 내적에 포함되거든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직교 행렬에 대해서 내적이 유지가 되면은 걔는 회전 행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V하고 W란 두 개의 벡터예요. 거기에 대해서 행렬 이제 서로 그 내적을 해줬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 했어요? 회전 변환을 한다면 내적이 유지된다니까 원래 벡터들의 내적하고 그 다음에 원래 벡터의 각각 그 우리가 하려는 직교 행렬을 이용한 선형 변환을 해준 애들끼리의 내적도 생각해 보게요. 그러면 얘를 풀어주시면은 뭐 이제 행렬 곱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전체 행렬의 특성상 서로 뒤집고 전체 달아주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보면 뭐예요? 얘는 i잖아요. 직교 행렬의 특성상. 그러니까 i니까 없는 셈 치면은 이렇게 되고 원래 행렬의 내적이랑 똑같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직교 행렬을 가지고 선형 변환을 해준 결과에 대한 내적이 유지된다 라는 걸 찾았어요. 직교 행렬을 이용한 변환이 내적이 유지된다. 근데 내적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면 길이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길이가 유지돼요.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은 기하학적으로는 서로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해준 거랑 같잖아요.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형변환 아까 직교 행렬을 이용한 선형변환 한다 했을 때 길이 유지된다면서요. 그러면은 양쪽이 같아요, 값이. 길이도 유지돼요. 그럼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도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각도든지 코사인 세타가 유지된다는 건 세타도 보존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교 행렬을 이용한 변화는 내적이 유지된다라는 성질은 증명을 했고, 그걸 가지고 길이와 각도가 유지된다라는 것까지 들고 왔어요. 그럼 길이도 유지되고 각도도 유지되는 변화는 뭐냐? 회전한 전체 시스템을 통째로 회전시키는 회전 변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교 행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선형 변환이다, 회전 변환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일장에서 양자 컴퓨터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큐비트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큐비트 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 진폭들로 구성된 벡터들을, 말 길죠. 확률 진폭으로 구성된 벡터를 그 확률 전체의 합을 유지하면서 상태를 변환시켜주는, 확률 전체 합이 얼마였어요? 확률 합은 1이잖아요. 얘를 유지하니까 벡터 길이를 유지를 하면서 그 벡터 안에 구성 요소들의 서로의 분포 비율 아니면 상대적인 크기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상태 벡터를 회전을 시켜서 다른 상태로 옮겨주는 게 양자 컴퓨터가 하는 일이다. 근데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교 행렬이 딱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은 직교 행렬로, 아니면 뒤에서 배울 복소수에 대한 직교성을 나타내는 유니터리 행렬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어떤 연산이든 유니터리 행렬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양자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다. 그거 말고도 저기 직교행렬이 갖는 특성들이 좀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깊게 얘기 안 했는데 선형대수에서는 원래 자주 얘기하는 행렬식이죠. 디터미넌트. 그건 뭐 원래 항상 1입니다. 회전 행렬은. 근데 반전도 들어간 회전 행렬도 사실 벡터의 길이는 보존하고 벡터 간의 각도는 보존되거든요. 뒤집어서 그러지. 걔는 행렬식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기는 해요. 다만 마이너스 1이긴 한데, 다만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어차피 주로 회전만 다루기 때문에 행렬식은 거의 다 1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짜리 행렬식을 볼 일은 굳이 찾지 않으면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행렬식은 원래 어떻게 정의가 되냐, 뭐 행렬식 구하는 식도 있고 뭣도 있고 있어요. 2 곱하기 2 행렬이면 뭐 AD 빼기 BC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원래는 고유값들의 순서대로 곱을 구하면, 여기 크게 파이는 시그마랑 같은 개념인데 곱한다는 거예요. 시그마 더하는 거고. 서로 곱해주면은 그게 행렬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교 행렬은 고유값들의 곱이 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회전 행렬이. 직교 행렬 중에 회전 행렬은 고유값의 곱이 1이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뒤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할 건데, 그럼 우리가 직교 행렬을 뭐 어디서 어떻게 구해오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문제가 이게 직교 행렬인지 아닌지는 뭐 직교성을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니 직교 하는 행렬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결과 보고 매번 직교다 아니다 판단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하냐면은 대칭 행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트랜스포즈 전치랑 같은 행렬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각선분 빼고 양쪽이 서로 대칭인 대칭 행렬인데, 얘네들의 고유 벡터로 구성된 행렬은 직교 행렬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그 특성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대칭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고, 그 고유 벡터를 열이든 행이든 세워놓으면은 걔는 직교 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자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다.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어떤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유 벡터랑 고유값 문제를 정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고유값 고유 벡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해놓고 V2라는 거에 대한 고유값 문제를 우리가 들고 있다고 칩시다. AV2예요. 그 앞에다가 그 결과에다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V1이란 다른 고유 벡터의 전치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벡터, 다른 고유 벡터를 이 변환된 행렬에다가 내적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여기 AV2가 있는데 전치의 그 특성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한 3번째 얘기하네요. 전치의 특성을 이용하면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ATV1 자리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A는 대칭 행렬 Q라고 해놓고서는 A라고 생각해요. A가 Q예요. 그래서 뭐 대칭이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대칭 행렬이니까. 트랜스포즈를 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러면은 이걸로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뒤에 AV2를 묶어갖고 고유값 문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고유값은 그냥 값이니까 앞으로 튀어나와도 상관없죠. 이렇게 좀 그럼 둘이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람다 1, 람다 2. 그러니까 우리가 A를 V1에 붙였냐 V2에 붙였냐에 따라서 람다 1, 람다 2 문제로 갈리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든 둘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식이 이렇게 나오죠. V1, V2의 내적이 여기 뒤에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람다 1, 람다 2가 서로 같으니까 한 변으로 몰아주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0이다. 근데 우리가 고유값 둘이 같은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다른 고유값만 볼 건데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유값 하나에 고유벡터 두 개가 붙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그러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고유 벡터들이 직교를 한다. 언제? 대칭 행렬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설명하는 대칭 행렬을 들고 오면 거기에 고유 벡터들을 구하면은 걔네들은 직교를 하니까 그 대칭 행렬의 고유 벡터들을 열이든 행이든 늘어놓고 만든 큰 벡터는 양자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직교 행렬이다. 혹은 유니터리 행렬이다. 까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게 2장이고 뒤쪽 3장은 다음 영상에서